네, 서버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개념 설명을 했었는데 요 사례를 한번,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먼저 Node.j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Node.j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를 하면 돼요. 어떻게 설치하냐면요. 어,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Node.js라고 칩니다. 그러면 Node.js가 나올 거예요. nodejs.org 여기 나오는 거 보이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지금 최신 버전이 22버전인데 22버전 그냥 받으면 됩니다. Next.js 사용할 때도 Node.js 사용 Node.js가 설치가 돼 있어야 Node.js Next.js 우리가 사용할 버전 그리고 리액트 이런 거를 수월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Node.js를 설치를 하시고요. 하시고 어떤 프로젝트 폴더를 엽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어, 진행을 할 폴더를 열어서 npm init이라고 npm init y라고 쳐줍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기 package.json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그 개요 같은 게 적혀 있는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 server.js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 봅시다. 이제 서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서버를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요. 그리고 일단 npm install express라고 설치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걸 다운받는 코드입니다. 그런 커맨드인데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를 다운을 받아 볼 거예요. 다운을 받아서요. 무슨 짓을 하냐면 다운을 받아서 이제 지금 다음과 같은 코드를 따라 치시면 됩니다. const express 변수 선언이죠. 변수 선언인데 이런 식으로 따라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라 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원래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때 여기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 본 적이 없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코딩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붙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컴파일을 요 줄 단위로 해라 라는 어떤 신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 생략해도 됩니다. 다 생략해도 줄 단위로 또 뭐 함수 뭐 모듈 단위로 잘 알아서 컴파일을 자동으로 진행을 해 주는데요. 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쓰면 좀 더 코드 짜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것보다도 좀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사실 안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코드를 짤 때는 붙이는 게 안 붙이는 것보단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붙여서 적어주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그냥 그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의 사용법입니다. 사용법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따라서 적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익스프레스라는 Node.js를 이용해서 웹 개발을 하는 걸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계속해서 따라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서버가 실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요런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런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정응답 응답 닷 샌드 안녕하세요. 네, 요런 서버를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서버를 오픈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npm 노드 서버 .js라고 치시면 이제 여기서 서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서버가 잘 응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제 특정 URL로 접속을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게시글들이 있는 리스트라고 해봅시다. 리스트라는 URL로 접속을 하면요, 똑같이 서버가 이제 응답을 해줘야 하는데, 응답을 해주는데 어떤 걸 응답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걸 응답합니까? 요런 식으로 어떤 페이지를 또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서버를 다시 켜보면 이런 식으로 서버가 잘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특정 단어를 전송을 해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실 원하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죠? 원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는 뭐예요? 요런 HTML 페이지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요걸 전송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죠? 요걸 전송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전송을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그냥 따라 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파일이 지금 같은 경로에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파일을 요런 식으로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샌드 말고 샌드 파일 요렇게 해가지고 전송을 하면 됩니다.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될 텐데, 서버를 껐다 켜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딱 이렇게 나오죠, 그죠? 게시글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서버에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줘가지고 저기다 심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EJS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npm install EJS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views라는 폴더 안에 이제 HTML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views라는 폴더 안에 HTML을 만드는데 이제 파일명을 EJS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똑같이 갖다 붙여 놓고요. 요 샌드 파일 대신에 렌더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뷰스 폴더 안에 있는 건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말 없이 EJS 이런 파일을 갖다가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떤 제목이라는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제 글 제목으로 저 페이지에다가 전송을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요 페이지만 만들어 놓으면 서버를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저 서버에서 받아온 글 제목을, 그죠? 서버에서 글 제목을 갖다가 여기다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심으면 심는 게 아니고요, 서버에서 전송을 일단 해줘야 됩니다. 전송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자료형으로 전송을 해줘요.
오브젝트 자료형으로 전송을 해주는데 글 제목 글의 제목을 타이틀이라는 값으로 받아가지고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버에서 설정한 요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갖다가요 1번 글 제목 1번 글 제목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글 제목을 요 글의 제목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글의 제목을요 요 서버에서 받아온 글 제목을 입히기 위해서 요런 기호를 씁니다. 요런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요렇게 기호를 쓰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서버에서 글의 제목이라고 전송한 정보를 갖다가 심어주면요 심어주면 서버를 돌아가서 다시 보면요 슬래시를 치면 안 돼요. 그죠? 슬래시를 치면 안 되고요. 슬래시를 치면 안 되고 요런 식으로 바로 파일을 전송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타이핑 실수를 했다면 실수한 걸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네요. 그쵸? 무슨 문제냐면 여기에다가 퍼센트 기호 이런 걸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타이핑 실수였고요. 사용법을 잘 익히고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보내준 정보가 잘 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마킹을 해서 글의 제목을 서버에서 전송을 받아가지고 그 타이틀 값을 글의 제목이라는 말로 전송을 받아가지고 요 변수 값이 요 자리에 딱 입혀진 거예요. 그쵸? 네, 별거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서버의 역할일 뿐입니다. 유저가 어떤 정보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특정 경로로 입장을 하면요. 접속을 하면 서버에서는 그 접속이 정상적인지 검증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 접속 검증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get 요청이 이제 접속을 하는 거고요. get 요청 말고 요런 get이라는 요런 요청 말고 실은 포스트 요청 put 요청 post는 이제 글을 작성하는 거 put은 수정하는 거 그리고 delete는 삭제를 하는 건데 요런 요청들을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유저가 요런 경로를 통해서 포스트, 풋, 딜리트, get 요청 이런 걸 보내주면은 서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정보인지 정상적인 접속인지 유저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검증을 하고요. 특정한 값들을 이렇게 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프론트엔드에 사실 요 HTML 요런 EJS 요런 HTML 템플릿에 담겨서 어떤 서버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보여주는 요 창이 프론트엔드인 거죠. 요게 이제 프론트엔드인 거고요. 서버는 요거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DB를 사용을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한다면 거기서 정보를 서버와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죠? 별게 아닙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기본적인 서버와 API 요렇게 전송하는 요런 정보를 가지고 뭐 API 형태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겁니다. 그게 다예요. 요 자리를 API가 어떤 약속된 형태인 예쁜 API가 대체를 해준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API 개념까지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DB, 서버, 프론트, 그러니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API 요런 개념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이게 끝입니다.